퇴직 후에 맞은 은퇴자의 충격적 현실, 이건 반드시 들어야 한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은퇴 후의 진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 버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을 맞닥뜨리면 그동안 생각했던 여유로운 노후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지고 지출을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고정비는 남습니다. 연금을 받아도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 지원 문제가 겹치면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때 비로소 은퇴 후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버티기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35년 직장 생활 후 마주한 김 씨의 현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35년 가까이 해온 김모 62세 씨는 60세 정년을 맞으며 퇴직금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적지 않은 돈처럼 보였지만 대출 일부를 갚고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니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20만 원가량이었는데 부부 생활비와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매달 80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고 그 부족분은 남은 퇴직금에서 꺼내 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500만 원이 훌쩍 나갔고 그때부터 노후 재정의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바닥이 보였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택배 분류, 마트 계산원 같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뿐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의 꿈꾸던 은퇴 생활은 결국 생계 걱정 속 노동 연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충격을 피하기 위한 전략. 위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평균 은퇴 가구가 맞닥뜨리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노후 재정 전략, 생활 방식 조정, 그리고 심리적 전환 세 가지 관점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노후 재정 전략 소득원 다각화가 핵심.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를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합산 약 2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최소 2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연금 3층 구조 설계. 국민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사적연금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생계, 퇴직연금은 생활유직, 개인연금은 여유자금으로 쓰이는 시계 배분이 필요합니다. 노후형 투자. 은퇴 직전에는 무리한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 리츠 REITs, 채권형 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모든 자금을 금융상품에 묶는 대신 일부는 유동성 자금 비상금으로 보관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은퇴 준비. 지금의 은퇴는 완전한 쉼이 아니라 적극적 전환에 가깝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강의, 자문, 파트타임 컨설팅 혹은 소규모 창업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재정 구조가 가능합니다. 2. 생활 방식 조정, 고정비 절감이 곧 생존.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은 고정비입니다.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자동차 유지비 등은 줄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에는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절감.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는 은퇴 생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저렴하고 병원 접근성이 좋은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귀촌귀향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노후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소비 습관 리셋. 직장 생활 때의 소비 패턴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 금세 자금이 바닥납니다. 외식 줄이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필요 없는 보험 정리, 취미생활의 비용 최소화 등 생활 전반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건강관리가 곧 절약. 은퇴 후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예방적 건강관리가 곧 재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정기검진, 식습관 개선은 돈을 버는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절약 전략입니다. 3. 심리적 전환. 은퇴 끝이 아니라 전환점.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우울감을 겪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감각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 건강과 경제활동 기회까지 연결됩니다. 작게 일하며 크게 사는 태도. 고소득을 추구하기보다 작게 일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은퇴 후 파트타임 근무나 지역 사회활동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삶의 활력을 줍니다. 배움의 지속. 새로운 기술, 취미, 자격증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은퇴 후 소득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활용 능력, 회계 자격증, 외국어 등은 노년층에도 실제 시장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곧 위기.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의 충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생활비 절감과 소득원 다각화, 그리고 심리적 전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은 곧 위기로 전락합니다. 결국 은퇴를 앞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만 의지하지 않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다층적 준비.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고정비 절감. 은퇴를 끝이 아닌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전환.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은퇴자만이 충격이 아닌 안정의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